여러분, 혹시 이런 변화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언제부터인가 며느리가 예전보다 훨씬 더 공손해졌어요. 사위도 더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고 식탁에 앉아서도 더 조용히, 더 단정하게 있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놓아요. 이제 우리 사이가 좋아졌구나. 이제야 한 식구가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안심을 하지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께 조금은 불편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며느리가, 사위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더 예의 바르게 변했다면 그건 마음이 가까워졌다는 신호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마음의 문을 조용히 닫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다툼도 없고 큰 소리도 없고 표정도 부드러워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부모 100분 가운데 99분은 이 변화를 끝까지 알아차리지 못해요. 다 괜찮은 줄 알고 지내다가 어느 날 문득 자식의 집이 점점 멀어졌다는 걸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그 조용한 멀어짐의 시작에는 부모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심코 건넨 단 3마디가 숨어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가정을 가까이서 지켜봤어요. 화목하게 늙어가는 집도 보았고 자식은 다 잘 키워놓고도 외롭게 노년을 보내는 집도 보았어요. 그 둘을 가른 것은 재산도 아니었고 학벌도 아니었어요. 바로 부모가 평소에 쓰는 말, 그 한마디 한마디였어요. 오늘 저는 그 3마디가 무엇인지, 왜 그 말이 자식의 가정을 천천히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그 말을 무엇으로 바꾸어야 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차분히 나누어 보려고 해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아마 마음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가만히 떠오르실 거예요. 자식은 어릴 때부터 부모의 말에 익숙해요. 부모가 조금 큰 소리를 내도 잔소리를 길게 늘어놓아도 자식은 그 말 속에 담긴 정을 알아요. 아, 우리 어머니가 또 시작하시는구나. 우리 아버지는 원래 저러시지. 그렇게 웃어 넘길 수가 있어요. 함께 살아온 긴 세월이 그 말의 가시를 부드럽게 감싸 주거든요. 그런데 며느리와 사위는 달라요. 그 사람들은 이 집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말도 그들은 전혀 다르게 들어요. 부모가 정겹게 던진 한마디 속에서 그들은 먼저 다른 냄새부터 맡아요. 위아래를 따지는 냄새, 나를 마음대로 하려는 냄새, 나를 슬그머니 밀어내려는 냄새. 그 냄새를 먼저 맡고 나면 그 말 뒤에 담긴 따뜻한 정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부모의 말은 자식에게는 조언이지만 며느리와 사위에게는 그 집의 공기예요. 한번 들어가면 그 공기를 계속해서 마셔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숨이 편안한 집이 있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가슴이 답답해지는 집이 있어요. 여러분의 한마디는 분명 조언으로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상대의 귀에는 그것이 그 집의 법으로 들려요. 어겨서는 안 되는 규칙처럼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분위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 그 무게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먼저 아셔야 해요. 말 한마디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자식에게는 깃털처럼 가벼운 말이, 며느리와 사위에게는 바위처럼 무겁게 얹힐 수 있어요. 그 무게의 차이를 모르면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매일 조금씩 그 사람을 밀어내고 있는 셈이 돼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부모가 되는 일보다 며느리와 사위 앞에서 좋은 어른이 되는 일이 훨씬 더 어렵다고요. 그건 사랑만으로는 안 되고 거기에 조심스러움이 더해져야 하는 일이거든요.
정만 앞세우면 정해되기 쉽고 조심스러움만 앞세우면 정이 식기 쉬워요. 그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비로소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왜 자꾸 그런 말을 하게 될까요? 저는 이 질문을 오래 붙들고 생각해 봤어요. 그 말의 뿌리를 따라 천천히 내려가 보면 거기에는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사랑보다 더 깊은 자리에 두려움이 가만히 웅크리고 있었어요. 중년을 지나 노년에 들어서면 부모의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불안이 자라기 시작해요. 내 자식이 정말 잘 살고 있는 걸까? 혹시 힘든 일을 나한테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내가 더 늙고 약해지면 저 아이들이 나를 멀리 하지는 않을까? 입 밖으로 차마 꺼내지 못한 이 불안이 마음 한구석에서 점점 커져가요. 그 불안은 가만히 있어주지 않아요. 어떻게든 밖으로 새어 나와요. 그게 결국 말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식의 삶을 붙들려 하고 며느리와 사위가 하는 일을 평가하려 하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먼저 끼어들려고 해요. 그렇게 해야 내가 아직 이 가정에서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가까이서 본 어느 어머니가 계셨어요. 자식을 정말 끔찍이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자꾸 전화가 되고 확인이 되고 참견이 되어 갔어요. 며느리가 무얼 하나 사면 왜 그걸 샀느냐? 아이를 어디 데려가면 왜 하필 거기를 갔느냐? 하루에도 몇 번씩 물으셨어요. 그 어머니는 그게 다 사랑이라고 생각하셨지만 며느리에게는 그것이 감시처럼 느껴졌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전화는 점점 짧아졌고 명절에 오는 발걸음도 뜸해졌어요. 그 어머니는 끝내 그 이유를 모르셨어요. 나는 이렇게까지 사랑하는데 왜 자꾸 멀어질까? 그 말만 되풀이하셨지요. 그 사랑은 분명 진심이었어요. 다만 그 진심이 두려움의 옷을 입고 나왔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받는 사람의 마음은 정반대로 움직여요. 부모가 개입하면 할수록 며느리와 사위는 그 부모를 사랑하는 어른이 아니라 피해야 할 힘으로 느끼기 시작해요. 가까이 가면 또 무슨 말을 들을지 모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씩 거리를 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진짜로 두려운 것은 며느리도 아니고 사위도 아니에요. 마음 가장 깊은 곳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이 정말 두려운 것은 따로 있어요. 내가 더 이상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될까봐 바로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 자체는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한 번쯤 마주하는 마음이에요. 다만 그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노년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 놓아요. 두려움에 휘둘려 말로 붙잡으려 하면 사람은 떠나가고 두려움을 가만히 인정하고 한 발 내려놓으면 사람이 오히려 다시 다가와요. 참 이상하지요. 그런데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쯤에서 저는 여러분께 아주 단순한 그림 하나를 그려드리고 싶어요. 사람은요, 자기를 편안하게 해주는 곳으로 가요. 그리고 자기를 자꾸 작아지게 만드는 곳에서는 떠나요. 이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모든 사람의 몸이 저절로 아는 본능이에요. 추운 날 따뜻한 아랫목으로 손이 가듯이 사람의 마음도 편안한 곳을 찾아가요. 그러니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와 사위가 여러분의 집에 올 때 그 집은 그들에게 어떤 곳일까요? 올 때마다 누군가와 비교를 당하고 살림은 잘하고 있는지 평가를 받고 아이는 잘 키우고 있는지 마음속으로 점수가 매겨지는 곳이라면 그 집은 더 이상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쉼터가 아니에요. 그 집은 어느새 시험장이 되어버려요. 다가오는
명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온 가족이 둘러앉은 그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1년 중 가장 따뜻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1년 중 가장 긴장되는 시간이기도 해요. 음식 솜씨를 평가받고 살림살이를 은근히 비교당하고 언제 둘째를 가질 거냐는 물음에 웃으면서 답해야 하는 자리. 그런 자리에서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어도 목으로 잘 넘어가지가 않아요. 몸은 분명 식탁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벌써 현관문 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서 이 시간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바라면서요. 시험장에는 아무도 즐겨가지 않아요. 가야 하니까 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의무로 가는 거지요. 그러니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져요. 찾아오는 횟수가 줄어들고 전화통화가 점점 짧아지고 무슨 핑계라도 생기면 오히려 반갑게 그 핑계를 붙잡게 돼요. 그렇게 한 해, 두 해가 지나면 부모의 노년은 어느새 외로워져 있어요. 여러분, 편안함은 사랑을 키워요. 하지만 어떻게든 무사히 시간만 넘기고 돌아가려는 마음은 관계를 아주 천천히,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말려가요. 겉으로는 예의 바르게 웃고 있어도 그 웃음 뒤에서 마음은 이미 조용히 짐을 싸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의 집은 자식 내외에게 따뜻한 쉼터인가요? 아니면 매번 시험을 치러야 하는 시험장인가요? 이 질문 하나만 정직하게 마주해도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자,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며느리와 사위에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세 마디예요. 너무 흘려듣지 마시고 천천히 마음에 새기면서 들어주세요. 첫째는 비교하는 말이에요. 누구네 며느리는 이번에 무엇을 해줬다더라. 우리 때는 안 그랬다. 너희 친정 어머니는 어떻게 하시더냐. 바로 이런 말들이에요. 부모는 분명 좋은 뜻으로 본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꺼낸 말이에요. 그런데 비교라는 것은 조언처럼 들리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선고처럼 들려요. 너는 부족하다. 너는 그 사람만 못하다. 꼭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비교를 당하는 그 순간 며느리와 사위는 그 집안에서 자기가 설 자리를 빼앗겨요. 다른 집 며느리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는 한 사람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겉으로는 분명 웃고 있어요. 그런데 그 웃음 안쪽에서는 나는 이 집에서 늘 누군가와 견주어지는 사람이구나 하는 서늘한 외로움이 조용히 쌓여가요. 그 외로움이 한 겹 한 겹 쌓이면 나중에는 그 집 문을 여는 일조차 힘이 들어요. 그러니 비교하는 말은 이렇게 바꾸어 보세요. 너에게는 너만의 방식이 있지. 나는 그 방식을 존중한다. 비교 대신 인정을 건네면 그 사람은 그제야 이 집에 자기 자리가 하나 있다고 느껴요. 둘째는 통제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라. 그건 안 된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느냐. 특히 아이를 키우는 일과 돈을 쓰는 일에서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부모 눈에는 아무래도 서툴러 보이니까 자꾸 바로잡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통제는 다 큰 어른을 다시 어린아이로 되돌려 놓아요. 40이 넘은 사람도 부모 앞에서 일일이 지시를 받으면 무시당했다고 느껴요. 그리고 사람은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그 순간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니 명령을 질문으로 바꾸어 보세요. 너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혹시 내가 도와줄 일이 있을까? 명령은 사람을 작아지게 하지만 질문은 사람을 어엿한 어른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셋째는 희생을 앞세우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했는데,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이 말은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서운함이에요. 평생을 다 바쳤으니까요. 그런데 받는 사람의 귀에는 이 말이 갚아야 할 빚 문서처럼 들려요. 사랑이 빚이 되고 거래가 되는 그 순간 마음은 더 이상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않아요. 억지로 마지못해 움직이게 돼요.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했는데 이 말을 듣고 자란 한 사람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마운 마음이 들기는커녕 갚지 못한 빚이 자꾸만 늘어나는 기분이었다고요. 사랑이 빚이 되면 받는 사람은 고마움 대신 무거움을 느껴요. 그러면 그 집에 가는 일조차 점점 마음의 부담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사랑이라는 이름이 도리어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을 자식에게 갚으라고 하지 마시고 가만히 여러분 자신에게로 돌려보세요. 나는 내 삶을 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갚으라는 말을 내려놓는 순간 오히려 자식의 마음 깊은 곳에서 진짜 고마움이 우러나와요. 여러분, 이 세 마디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비교는 사람의 자리를 빼앗고, 통제는 어른을 다시 어린아이로 만들고, 희생을 앞세우는 말은 사랑을 거래로 바꾸어 놓아요. 이 세 가지만 마음에 새겨두셔도 오늘 이야기의 절반은 벌써 여러분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숨을 한번 고르고 저와 함께 조용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동안 혹시 마음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셨나요? 그 며느리 혹은 그 사위는 여러분의 집에 올 때 진심으로 마음 편하게 웃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무사히 그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는 길에야 비로소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고 있나요? 이 질문에 정답은 없어요. 다만 정직하게 한번 마주해 보시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그 얼굴을 가만히 떠올리는 것이 바로 변화의 첫걸음이거든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마음 한쪽에서 이런 생각이 슬며시 올라오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왜 내가 먼저 참아야 하나? 왜 부모인 내가 먼저 굽혀야 하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은 평생을 책임지는 자리에서 살아오셨어요. 가족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한 가정을 묵묵히 끌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 이제 와서 내가 먼저 물러서라는 말이 조금은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존중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권위가 약해지는 게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뿌리가 깊고 큰 나무는 그렇지만 결코 부러지지 않아요. 흔들리면서도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지요. 작은 나무일수록 조금만 건드려도 뻣뻣하게 맞서다가 그만 똑 부러져 버려요. 진짜로 큰 어른은 한 발 물러설 줄 아는 어른이에요. 한 발 물러선다는 건 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더 높은 자리로 올라서는 거예요. 눈앞의 다툼에서 한 걸음만 비켜서면 더 넓은 자리에서 가족 전체를 따뜻하게 내려다 볼 수 있게 돼요. 손해와 이익을 다시 한번 가만히 계산해 보세요. 말로 한번 이겨서 얻는 만족감은 길어야 몇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한마디 때문에 생긴 거리감은 몇 년을 가요. 어쩌면 평생을 가기도 해요. 그렇게 천천히 따져보면 어느 쪽이 정말 손해인지 분명하게 보여요. 제가 본 어느 아버지는 평생 집안의 중심이셨던 분이에요.
무슨 일이든 당신이 결정하셔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른이 넘으시면서 한 가지를 조용히 내려놓으셨어요. 자식 부부의 일에는 묻기 전에는 먼저 말하지 않기로요. 처음에는 입이 근질근질해서 무척 힘드셨대요. 하고 싶은 말을 꾹 참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한 해쯤 지나니까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식 내외가 오히려 먼저 찾아와서 아버지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묻기 시작한 거예요. 물러서니까 오히려 더 큰 어른이 되신 거지요. 그 아버지가 저에게 그러셨어요. 입을 닫으니 비로소 자식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노년의 진짜 재산은 통장에 든 돈이 아니에요. 노년의 진짜 재산은 사람이에요. 곁에 사람이 남아야 인생이 남아요. 돈은 다 쓰고 나면 그만이지만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의 곁을 지켜줘요. 그래서 사람을 잃게 만드는 말은 그 어떤 손해보다 큰 손해예요.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건 힘이 빠지는 일이 아니에요. 진짜로 잘 늙는다는 건 안에서부터 단단해지는 일이에요. 밖으로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아니 단단한 사람은 그 존재만으로 가족에게 든든한 그늘이 되어줘요. 흔들리지 않는 그 고요함이 사실은 가장 깊은 위험이에요. 그러니 말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려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깊은 고요함이 이미 충분히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어요. 자리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붙들수록 좁아지고 가만히 내어줄수록 넓어져요. 참 이상하지요. 그런데 그게 사람 사는 이치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을 바꾸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를 바꾸어 보세요. 말은 그 자리에서 저절로 따라 나와요. 첫째, 판단하는 부모에서 지켜보는 부모로 가만히 옮겨가 보세요. 자식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잘했다, 못했다, 점수를 매기는 자리에서 슬그머니 내려오는 거예요. 그저 멀찍이서 가만히 지켜봐 주는 거예요. 네가 네 방식대로 살아도 괜찮다. 바로 이 한마디 허락이 사실은 가장 큰 인정이에요. 사람은 판단받을 때보다 믿어줄 때 훨씬 더 잘 자라요. 둘째, 중심에 서려는 부모에서 중심을 비켜주는 부모로 옮겨가 보세요. 결혼한 자식의 인생에서 중심은 이제 그 부부예요. 부모가 아니에요. 이걸 받아들이는 게 처음에는 조금 서운해요. 그런데 멀리서 지켜주는 사람이 사실은 더 힘이 세요. 무대 한가운데 서려고 하지 마시고 무대 뒤에서 든든하게 지켜봐 주세요. 그러면 자식 내외가 오히려 자꾸 여러분을 먼저 찾게 돼요. 셋째, 인정받으려는 부모에서 먼저 인정해주는 부모로 옮겨가 보세요. 우리는 자꾸 자식에게, 며느리에게, 사위에게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순서를 한번 바꾸어 보세요. 내가 먼저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네가 우리 집에 와줘서 참 든든하다. 네 덕분에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산다. 이런 말을 먼저 건네보세요. 인정이라는 건요, 받으려고 하면 자꾸 멀어지고 먼저 주면 신기하게도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멈추는 힘 하나만 꼭 기억하세요. 어떤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 그 말을 바로 내뱉지 마시고 딱 한 박자만 멈춰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가만히 물어보세요. 지금 이 말은 우리 사이를 살리는 말인가? 아니면 그저 내 불안을 달래려는 말인가? 이 한 박자의 멈춤이 평생 쌓아온 소중한 관계를 지켜줘요. 여러분, 이제 이야기를 천천히 마무리하려고 해요. 오늘 제가 드린 이 이야기는 사실 며느리와 사위를 바꾸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을 바꾸려는 마음으로만 들으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절반밖에 닿지 못한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의 노년을 지키기 위한 이야기예요. 비교하지 않는 것, 통제하지 않는 것, 희생을 앞세우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를 가만히 내려놓는 순간 신기하게도 그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무겁던 공기가 한결 가벼워지고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려요.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빨리 찾아와요. 왜냐하면 사람은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 곧바로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한 발 물러서면 상대는 한 발 다가와요. 그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래된 이치예요. 저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배웠어요.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내가 옳았다는 기억이 아니라 내 곁에 끝까지 따뜻하게 남아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는 이기려 하지 마시고 함께 가려고 해보세요. 그것이 늙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길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이 뜨끔하셨더라도 너무 자책하지는 마세요. 몰라서 그러셨던 거예요. 아무도 우리에게 이런 걸 차근차근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까요.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하셨고 우리도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배웠어요. 다만 이제부터 조금씩 바꾸어가면 되는 거예요. 늦었다고 느끼실 때가 사실은 가장 빠른 때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계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한 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정말 애 많이 쓰셨어요. 자식을 키우고 한 가정을 지켜내신 그 긴 세월에 저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여요. 그 세월 동안 여러분이 흘리신 땀과 눈물을 저는 감히 다 안다고 말하지 못해요. 다만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그 따뜻한 마음을 조금만 더 부드러운 말로 바꾸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노년은 결코 외롭지 않을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가만히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제가 마음으로 읽고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더 따뜻하게 함께 나누어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이 가만히 내려놓는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남은 노년을 바꾸어 놓을 거예요. 그 한마디의 힘을 부디 믿어보세요. 저는 늘 여러분의 편에서 여러분의 평안을 조용히 빌고 있을게요.